요즘 부동산 시장 기사 보면 완전 양극화라고 하잖아요. 11월 3일자 한경글로벌마켓 기사 제목이 현금 부자는 집 산다. 강남은 신고가 거래, 노원은 거래 끊겨였어요. 규제도 강화됐다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10월 15일 대책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그 대책의 가장 큰 포인트는 숫자만 기억하면 되는데 25억 이상의 집을 살 때 대출 제한이 얼마인지 아세요? 6억? 2억이에요, 2억. 아, 2억. 네, 2억으로 딱 고정을 해놨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뭐 한 30억이다 쳐보자, 집이. 대출을 2억밖에 못 쓴다는 거는 나머지는 현금성 자산으로 매도자 계좌에 갖다 넣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금이 있어야지 집을 살 수 있게 정부는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현금이나 주식이든 뭐든 이거를 2, 30억씩 갖고 있는 사람이 없죠. 누가 있겠어. 저런 대책을 나라님들이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대로 냅두면 안 되니까. 오르는 게 뭐 자명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저 기사처럼 강남은 제가 봤을 때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다. 노원은 거래 끊겨. 왜겠어요? 10억 이하는 뭐 6억까지 대출을 받아도 돼. 근데 말이 6억 대출이지, 대출이 6억 원이면 원리금 갚아야 되니까 이자가 장난 아니에요. 저런 서울 외곽지역, 노원, 도봉, 강북, 경기도, 여기에서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저게 이제 부동산 포인트겠죠. 10월 15일 이후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부동산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단기간에 좀 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면 장기간으로 이어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 제가 분명하게 보는 건 전체 서울 집값이 막 똑같이 균등하게 확 오르고 그런 건 모르겠어, 솔직히. 서울 특정 지역, 비싼 지역, 누가 봐도 살기 좋고 괜찮은데 근데 이미 좀 비싼 동네, 딱 요런 조건이 만족하는 지역들은 단기간은 모르지만 연 단위로 봤을 때 올해보다는 내년보다 내후년에 가격이 무조건 올라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격이 올랐다는 말도 이제는 잘 봐야 되는 게 숫자가 올랐다는 말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숫자가 오른 건데 그 집은 솔직히 그대로잖아요. 오히려 1년, 2년 지나면 오히려 고쳤어야 돼.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가치는 똑같거나 아니면 좀 빠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얘랑 경쟁할 수 있는 다른 대체제들이 등장하지를 않고, 두 번째는 M2 통화가 풀리기 때문에 얘를 평가하는 숫자 자체가 이제 올라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돈 가치가 낮아진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요즘 같은 분위기면 무주택자들이 막막할 것 같아요. 대출은 어렵고 월세 전세는 계속 오른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 집 마련 시작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오 박사님이라면 이런 시기에 내 집 마련 준비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하실 건지 궁금해요. 네, 저희 채널 구독자들, 유튜브 채널, 블로그 구독자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냥 솔직히 노가드로 얘기하면 부모님 잘 만나는 게 짱이에요, 일단은.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 그쵸.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고, 그거는. 평균치로 봤을 때 지금 같은 시기에 이제 20대, 30대 초반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면은 하나 옵션이 없어진 게 있어요. 전세지. 전세는 이제 앞으로 거의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개 중에 하나 남다. 월세. 그냥 피 내면서 살거나 아니면 매매해서 살거나인데, 초년생 혹은 이제 어린 젊은 분들일수록 갖고 있는 게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 뭐냐? 시간. 좀 이제 약간 꼰대 같긴 한데 기본기를 졸라 지금 잘 쌓아놔야 돼요. 그 나이에 딱 해야 될 거. 막 투자로 내가 엄청 뭐 갑자기 대박이 나겠다 이런 것보다는 기본 빵, 한마디로 앞으로 살면서 안 좋은 상황도 오고 좋은 상황도 오고 막 이럴 거잖아요. 경기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럴 때 내 펀더멘탈도 같이 흔들리면 안 돼. 사회생활의 기본기를 마련을 해두고 뭐가 오죠? 소득이 온단 말이야. 그렇죠. 원화를 줍니다. 어쨌든 세상은. 네. 그거가 이제 시대예요. 허투루 막 날려버리면 안 돼. 보관하면서 저축을 해야 돼. 진짜 남자분들 스타크래프트 하면 알겠죠. 어느 정도의 물량은 있어야지 공격을 가든가 말든가 해요. 물량을 좀 모으면서 동시에 정찰을 가야 돼. 페트롤을 돌아야 돼. 아, 요런 상황이구나. 돌아가는 판을 좀 알고 공부를 해야겠죠. 아, 요새 이렇구나. 야, 나는 뭐 부동산 상관없어. 여기서 던져버리면 리스크가 커져요. 미리미리 좀 봐두고 기본기를 쌓아가는 시기. 그거랑 플러스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지는 방향으로 가지, 갑자기 규제 완화로 부동산 갈 것 같지가 않거든요. 향후 진짜 최소 3에서 5년은 이렇게 간다 치면 시간 가치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 전략들이 등장하죠. 요새 20대 분들 좀 바뀌었잖아, 트렌드가. 결혼을 좀 빨리 한다. 20대 때 하는 게 좀 힙한 거다. 경제관념이나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좀 맞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힘을 합칠 수도 있고. 자본 합쳐서. 예. 그런 어떤 팀플레이. 1대1 대결이 아니라 이거를 약간 팀전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전략이 있을 수 있다. 부동산 문제가 예전에는 그냥 사실 1차 방정식 길어야 2차 방정식 정도였거든요. 해가 있어요. 일반 해가 나오는 방정식이었는데 이제는 3차도 넘어가고 4차, 5차. 지금 내가 얘기한 것만 해도 변수가 많잖아요. 그쵸. 결혼을 한다, 대출을 받는다, 대출 제한이 있다. 막 이게 문제가 꽈졌단 말이야. 하나하나씩 풀어가야 된다. 난이도가 올라가는 세계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그냥 신경 끄고 있다가 나중에 여력 되면 해야지 라고 했다가 된 사람을 제가 40년 살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미리미리 해놔야 돼. 진짜 내일부터 시험 공부해야지 안 한다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은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해서 사요 말아요 팔아요 막 이것보다는 기본기를 좀 만들고 현금 잘 모아둬라. 연애, 결혼 이쪽도 잘 생각을 해서 힘을 합쳐서 매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 한 명이면 지금 청약통장 있어도 젊은 사람들한테 집이 뭐 이렇게 크게 유리하지 않아요. 나오는 구조가 아니야.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했던 어떤 패턴 플레이 중에 지금도 되는 건 뭐냐면 빨리 소득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1년, 2년 이렇게 하면 이제 원천징수로 딱 찍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기준으로 사실 은행이 대출을 해준다. 신용. 너의 신용을 보고 해줄게. 뭐 담보로 뭐 이거 잡는 게 아니야. 그 신용대출은 사실은 이 자본주의 M2 통화가 풀리는 이 시대에서 무조건 써야 되는 레버리지라 봐요. 직장인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한 5년, 10년 넘어가신 분들은 신용대출 당연히 받는 거지. 약간 이런 게 있고, 뭐, 마통까지는 사실은 이름 자체도 마이너스고 하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신용대출 정도는 감당 가능한 선에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사실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2명이야. 그러면 신용대출도 두 개죠. 그러니까, 그쵸. 약간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